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밤 11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원희고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라서 줄여서 그냥 수라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목요일 밤 11시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거 준비했냐면 사고력을 길러주는 활동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다 온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활동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원희쌤 저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송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자주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면 댓글로 친절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침 지금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실지 저 몹시 궁금한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같이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장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깜빡하고 조금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앞서서 제가 좀 오늘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내용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문제도 풀죠. 교구 활동도 하죠. 이때 교구는 이제 약간 수학 교구이겠죠? 그리고 게임식으로도 활동을 해요. 이때는 이제 보드게임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놀이식으로도 많이 놀아주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수학과 관련된 책도 보고, 동화도 보고, 수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글씨를 써놨어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은 결국에는요, 의미있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속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인데,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혹은 뭐 동생 위에 나이가 좀 더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또래들, 그리고 또래와 아이, 그리고 가족과 아이, 그리고 아이와 이 선생님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이용하여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 도전 끝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태도를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선생님들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면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도 한참 우리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요. 자, 이런 빠른 사회적 변화에서 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정보는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한마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반성을 할 수도 있어야 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흥미있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사고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떻게 발문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실 때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김성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와도 관련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들을 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과 같이 이어서 이제 활동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활동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좀 할 수 있냐면 제가 전략게임이라는 표현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략게임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 이상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략게임이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전략게임은 뭐냐면, 이제 보드게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략게임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경기자가 있는데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전략을 선택을 하고요. 게임의 이 승패가 물론 운도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운보다는 인지적인 행위나 자신의 어떤 전략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략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적인 사고를 좀 기를 수 있는 게임들, 그런 활동들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질문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고력 수학 학원 필수인가?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라는 것이 조금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급 학교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경시대회나 뭐 영재교육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필수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보자면 필수라기보다는 이제 필요는 할 수 있다. 필요는 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점에서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사고력 수학 문제는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신하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답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원하는 어떤 정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를 줘요.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요. 해결을 좀 시도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독특한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2명에서 4명의 또래들과 같이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선생님이 같이 있는 거죠. 이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함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수준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라도 홈스쿨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엄마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재를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교재에는 늘 권장 연령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권장 연령이나 어떤 단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하는, 아이의 어떤 권장 연령이나 단계보다 낮춰서 해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마침 봤더니 댓글에 전략게임은 몇 세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략게임 하는 것 자체는요. 그래도 6세 정도는 돼야 좋아요. 왜냐면 5세까지는, 4세, 5세 여기까지는 유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다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생각들을 잘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세부터는 조금씩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6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7세 친구인데요. 사고력 수학 학원 또는 음물류의 홈스쿨링 더 나은 선택은?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이왕이면 홈스쿨링을 먼저 하고 사고력 수학 학원을 또 경험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우선 7세이기 때문에 우선
음물 쪽 있죠. 이쪽은 일단 조금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냥 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의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를 중심으로 개념을 학습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교재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은 동등할 수도 있고 교구가 좀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먼저 한번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한 2학년 정도? 2학년부터 좋고요. 아니면 늦어도 초 3학년에는 이런 사고력 수학 학원을 한번 보내봐 주시면 어떨까? 경험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준이라서 이거는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냥 한번 가까운 곳에 센터나 이런 뭐 공부방 이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교구와 교재의 저의 이제 기준이거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교재 교구를 봤을 때 교구나 교재에 대해 교재를 보는 안목을 좀 길러주시면 좋은데 저의 기준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디딤돌에서 나온 만지는 수학 본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CTM 에듀에서 나온 CTM 퀴즈라는 교구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한번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교재나 교구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도 비교해 보셔도 좋은데 요 두 가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앉혀 놓아 봤고요. 이제 둘 중에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학교에 갔을 때 왠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CTM 퀴즈가 조금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교구 경험을 그냥 좀 재미있게 놀이식으로 풍성하게 그냥 하고 싶어 라는 좀 생각이 드시면 이제 만들어서 본봉이 조금 더 적당하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학 동화 형식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야기도 잘 나와 있고 이제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활동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성향에 따라서 지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졌다고 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또 다음 질문은 또 7세 친구죠. 도형을 위해서 가배를 해야 하나요? 도형 파트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때 이제 가배가 음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7세니까 그냥 조금 일단 이제 만약에 꼭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코스로 창의 가배를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센터나 선생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하게 해주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수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고요. 도형 파트 물어보셨는데요. 집에서 뭐 종이접기를 하거나 블록놀이를 하거나 퍼즐놀이 하거나 이런 거 다 도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고 초등학교 갔을 때 배우는 내용을 좀 접목을 시켜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교재가 있어요. 이 하루 10분 도형학습지 플라토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한번 서점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그 네이버 카페에 필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진단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려보세요. 일단은 7세니까 S를 다운받아서 풀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잘 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P를 또 한번 풀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애매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교재는 S 단계를 들어가세요. 그런데 잘 풀어요. 그러면 A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P 단계를 풀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TV 도치마매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수학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도형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뭐 그럴 때에는 제 이름을 쓰시고 이원이 수학 아니면 이원이 라방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도형과 관련된 내용 촬영 영상 많이 방송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렛츠메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 이제 소개해주면서 집에서 이런 활동 해보면 좋습니다 라고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르다 얘기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르다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르다를 3년 했는데 초등수학에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오르다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다라는 교구는 되게 좋은 교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라면 경험을 시켜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수학에서 이제 효과가 없었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초등수학 교과과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과랑 연계를 시켜주려고 해도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매칭은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활동을 했는데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수학을 재미있어 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이가 사고가 유연하다. 이해력이 좋다라고 하시면 오르다를 하신 건 효과를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초등수학에서 뭔가 조금 접목을 시켜주고 싶고 좀 효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연결이 뭐냐면 오르다에서 이렇게 기하도미노라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게임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교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단원에 관련돼 있으면 옛날에 기하도미노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때 나왔던 도형이랑 닮았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한 번 더 뭐 게임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기억을 좀 상기시켜주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삼분, 직선 이런 거 배워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그때 열린 선, 닫힌 선 우리가 한번 게임 해봤었잖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시고 그러면 좋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기초 등식도 사실은 재미있게 게임식으로 했던 건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식을 그냥 풀고 문제를 푸는 것 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네, 플라토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저도 매우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늘 많이 소개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초2인데요. 사고력 심화 문제 실수가 적대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반복 연산 싫어한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연산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다행인 건 사고력 심화 문제에서 실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력이나 심화 문제도 어차피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가 적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안심이에요. 그래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계속 진도를 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하시던 거 계속 하시면 되는데 반복 연산을 싫어하는 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실수를 한다라는 건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장수를 뭐 시간이 안 돼도 풀었다. 그럼 그냥 아이가 좀 쉬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나 시간만 좀 조절하셔도 금방 개선이 될 거고요. 근데 싫어해도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단원평가 같은 거 볼 때 계산식에서 빈칸 틀리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세로식에 빈칸을 틀린다든지 이런 거 좀 틀리는 친구들은 조금 해줘야 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활동하기 전에요. 제가 세 가지 컨셉으로 우선은 연산 사고력과 전략적 사고력 활동을 해볼 건데요. 숫자 카드로 할 수 있는 거, 주사위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머긴스라는 게임 방식과 빙고라는 게임 방식을 이용하여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은 어떤 아이들에게 특히나 더 효과적이냐면 기본적인 수학 원리는 이해하지만 연산 학습지나 이런 반복적인 어떤 활동을 싫어하는 아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런 활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학습을 무조건 피하고 보는 아이 있죠. 이런 친구들 이런 활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 이런 활동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활동을 하실 때에는요. 2명에서 4명이 같이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구나 보드게임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요. 당연히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수행 활동을 아이가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잘한다 못한다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사고하도록 기다려주면서 지도를 하셔야 돼요. 뭔가 요령이나 어떤 스킬을 막 알려주신다거나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체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기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도 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져주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제 활동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오늘 먼저 소개하고 싶은 교본인데요. 이건 이제 보드게임이에요. 잭스림트라고 하는 거고요. 독일어인데요. 이때 이제 잭스는 6 이런 뜻이에요. 림트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6번째는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네 방향으로 적혀 있지만 96인 거예요. 자, 그리고 황소 그림이 이제 위아래에 있죠. 이제 벌점이에요. 그래서 벌점이 두 개 그려져 있지만 하나로 보세요. 하나예요. 그래서 벌점을 적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벌점을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가 뭔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내가 캐치를 했다. 그럼 그럴 때에는 활동을 하기 앞서서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울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이러면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벌점을 안 먹을 수 없어. 이거는 무조건 벌점 먹어야 돼. 그래서 벌점 적게 먹는 게임이야. 물론 벌점이 빵점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미리 하시면 돼요. 사전에 알려주시면 아이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우선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4장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건 7세도 가능하고요. 활동 보시면서 장수를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요거는 4장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도 더 적게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 활동은 기준수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수를 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수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두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큰 수를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게임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게임 방식에는 뭐 10장씩 가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냥 아이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5장씩 한번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4명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옆에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건데요. 자, 카드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9, 34, 92. 이렇게 판단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수를 지금 점점 큰 수로 이렇게 제가 손으로 놓았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은 작은 수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주 작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준수에서 큰 수를 둬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먹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1을 내봤자 여기서 지금 벌점을 먹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9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카드를 고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 장의 수를 보면서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수 크기를. 그러면 지금 저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제가 가장 작은 수거든요. 그럼 6세, 7세 이런 친구들은 한눈에 보고 크기 비교 절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전략을 막 생각하면서 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계속 경험을 자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우선 저에게 지금 우선권이 있죠. 그럼 저는 기준수에서 가장 가까운 수로 이어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40이에요. 그럼 40은 이런데 이렇게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로 갈 수 있죠. 그리고 50은 네, 43으로 가야겠죠. 40이 아니라 43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73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 턴이 지금 지났어요. 그럼 또 남은 카드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또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또 골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 낸다고 한번 생각할게요. 그럼 또 나름대로 다 생각해서 카드를 고르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오픈을 해요. 자, 그럼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53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7은 여기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92는요. 여기로 가야겠네요. 자, 그리고 100은요. 여기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5이죠. 만약에 여기에 카드를 두게 되면 6번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카드를 두게 되면 이거를 다 벌점으로 갖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게임을 처음 하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 6세, 7세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학년 친구들은 가능해요. 그러면 6세 친구들 이런 거 해주고 싶어. 그럼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기보다는 그냥 임의로 카드를 그냥 주세요. 3장이든 4장, 3장이든 5장이든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픈시켜서 점점 큰 수로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먼저 점점 크게 잘 올바르게 놓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그러시면 그냥 동시에 가족이 다 함께 해도 상관없어요. 동시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냥 큰 수, 작은 수 비교해서 큰 수가 이긴다. 뭐 작은 수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그냥 게임식으로 편안하게 먼저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고력 연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산 사고력, 뭐 전략적 사고력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활동은 잭슨 인트라고 하는 활동이었고요. 이제 두고두고 저는 많이 하는 활동이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좀 아까는 그래도 수개념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이제 연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로보치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들은 난이도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자주 하시면 좋은 활동 게임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은 이제 재밌는 게 생명 칩을 줘요. 이 칩이 있는데 그 게임자들에게 칩을 3개씩을 먼저 줘서 게임에서 지게 되면 이제 생명을 이렇게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를 다 썼는데 또 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볼게요. 카드는 이렇게 수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1, 2, 3, 4, 5 5장. 그리고 1, 2, 3, 4, 5 5장. 1, 2, 3, 4, 5 그냥 3명이 한번 한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나머지는 따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특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 카드를 낼 때는 이 카드를 내면 앞에서 말한 수에서 빼기식을 하는 거고요. 이 카드를 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2가 나왔다면 다음 사람이 카드를 2장을 내는 그런 방식의 특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제 수를 하나 낼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7이라고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7. 자, 그러면 4장이 되었어요. 손에서는 항상 5장을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 가져가면 돼요. 깜빡하고 못 가져가면 그냥 적은 장수로 그냥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7을 냈죠? 자,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수를 내면서 합을 말해요. 7 더하기 4는 11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11 더하기 5는 16 이런 식으로 계속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로봇 77을 만들면 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2개 있는 거 있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똑같은 거 11, 22, 33, 44, 55, 66 이렇게 이런 수를 만들면 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굳이 4카드를 내서 11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카드를 내겠죠? 그래서 7 더하기 10은 17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계산을 계속 기억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뭐를 쓸 건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게임은 77이지만 수준을 낮추고 싶으시면 뭐 10 만들기 하셔도 되고 20 만들기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원래 이 게임은 음수 개념이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음수 개념보다는 그냥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숫자 카드로 할 수 있는 활동 한번 알아봤습니다. 숫자 카드는 뭐 따로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사입핑 가능하시면 뽑아서 오려주셔도 되고 코팅해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 카드만 따로 있는 거 준비하셔도 되고 그냥 종이에다가 엄마가 써줘도 괜찮고 아이가 직접 써도 괜찮고 그렇게 활동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사위 한번 해볼게요.
집에 이제 주사위는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 있죠. 이런 주사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숫자가 적혀있는 주사위들도 있지만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주사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사위를 5개 정도만 있어도 돼요. 5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이렇게 굴리세요. 굴려서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렇게 제가 뽑아왔어요.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 등급이 있어서 여기와 관련된 수를 만들면 100점, 7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찾아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요. 같은 수가 5개가 나오면 100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연속수가 5개가 나오면 10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1, 2, 3, 4, 5지만 뭐 2, 3, 4, 5, 6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개의 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같은 수가 2개,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찾을 수 있게끔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도치맘 카페에 공유를 할 테니까 혹시 너무 재밌다, 난 해볼 수 있겠다 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3, 4, 5, 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알맞은 뭐 점수가 없다 혹은 난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싶다 그러면 다시 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 4, 5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3, 4, 5에서 이거 2개를 한 번 더 굴리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더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횟수는 3번까지 굴릴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안 굴려도 돼요. 자, 그러면 3, 4, 5, 6이 나왔죠? 그러면 4개의 수가 지금 연속된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4개의 수가 연속된 경우에는 3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더 굴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에 점수에 만족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아이들과 같이 점수를 찾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과 할 때 특히 연상과 관련된 거 할 때 늘 같이 해보는 그런 활동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교구를 사용하지만 가정에서는 똑같은 교구가 있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건 필지엠의 머긴스 빙고라는 교구를 저는 지금 사용할 거고요. 그냥 스케치북에 그려서 칩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칩으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클로즈업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네, 잘 보이실까요? 나중에 혹시 다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되거나 하면 그때 캡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담아 놓으셨다가 게임 하실 때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링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1부터 12까지의 수를 다 만들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한번 굴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머 1, 3, 4, 5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우선 빨간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개의 주사위를 굴렸어요. 자, 그러면 1개부터 4개까지 골라도 되고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부터 12까지 한 번에 제가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1을 뽑았으므로 1은 이제 핀이 제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 빼기 1은 2죠. 자, 제가 만들 수 있었죠. 식도 잘 말했죠. 자, 그리고 이제 3은 나왔으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4도 나왔으니까 제거할 수 있고요. 5도 나왔으므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6은요. 5 더하기 1은 6. 이렇게 아이들과 할 때에도 꼭 이렇게 말을 하게 하세요. 계산식을. 그 다음에 7은요.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할게요. 3 빼기 1 더하기 5는 7. 이렇게 말로 하게 하시고요. 쓰는 게 좀 되는 친구들은 하나의 식으로 쓰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나누기를 몰라도 나누기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엄마 이거 1 만들고 싶은데 1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아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괄호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이가 아직 배우지 않아도 곱하기 나누기 이런 개념 간단하게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네 7, 8은 5 더하기 3은 8, 5 더하기 4는 9, 5 더하기 4 더하기 1은 10. 자, 그 다음 5 더하기 3 더하기 4 빼기 1.
하면 12 되죠? 그리고 5 더하기 3 더하기 4는 12. 저는 스트라이크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칩을 제거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하면 10점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다 제거를 못했다. 그럼 한 번 더 굴리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했다. 그럼 5점을 주시고요. 그래도 성공을 못했다. 그럼 그럴 때 0점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아이가 재미있게 연산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약간 이제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사고력을 좀 더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굴렸을 때 네 수를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개만 굴려서 3개를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3수를. 그랬을 때 아이가 덧셈, 뺄셈, 곱셈 혹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을 사용하여서 이런 수들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만든 수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만든 수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많이 올려놓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속해서 4개를 먼저 올리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방식은 머긴스 게임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1부터 24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아까는 1부터 12까지의 자신의 수가 이렇게 있었다라면 이번엔 1부터 24까지를 하여서 4개의 수를 연속해서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은 방식을 하셔도 되고요. 머긴스 게임은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상대방이 했어요. 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머긴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이거 틀렸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틀린 걸 고칠 수 있다. 그럼 자신의 집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머긴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긴스 게임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또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빙고예요. 빙고 방식이에요. 그러면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곱셈을 익힐 때에도 하고요. 전략적인 사고를 길러주기에도 좋은 활동이라서 자주 하는 활동이고요. 소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져주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구구의 결과값들로 이루어진 스틱이 있죠. 이렇게 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수들이 적혀 있는 것도 있어서 주사위를 굴려서 네 수를 이용한 사칙 연산으로 뭐 3옥처럼 게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3옥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수를 여기 있는 수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원하는 수에다가 꽂게 하세요. 자, 지금 6에다가 꽂았어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6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6, 7, 자기 앞에 7을 꽂아요. 그럼 6, 7에 42라고 해서 42를 찾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색이에요. 그럼 다음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7이거든요. 그럼 7을 생각해서 자기는 또 수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옮겨요. 7, 7 해서 이렇게. 그럼 또 앞에 사람은 상대가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3, 3 이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상대방을 막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3옥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수를 설정을 하고요. 또 하다 보면 나 반드시 이 수는 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을 만들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파란색은 절대 2나 5, 10, 1에다가는 두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가 그걸 쓸 거니까요. 그래서 10을 만들어 버릴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하는 거고요. 한 단계, 두 단계 다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연산사고력과 전략적 사고력과 관련한 활동들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뭐를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이게 좀 선명하다 싶으시면 이걸로 나중에 캡처하세요. 네, 캡처, 네,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요, 논리적인 사고력과 전략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게임, 하노이탑, 고누, 오델로라고 지금 제가 4가지 활동 소개할 건데요. 우선은 이 활동은요, 어떤 친구들에게 효과적이냐면, 기본 문제는 강하지만 응용이 약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하면 좋아요. 그 다음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구보다는 뭔가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런 활동하면 좋고요.
어려운 문제는 싫어하고 쉬운 문제만 풀고 싶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활동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요소를 가진 이런 전략적인 그런 게임들 활동하면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활동을 통해서 소개를 할게요. 아이에게 전략을 미리 알려주는 건 금물이에요. 절대로 전략 미리 쉽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이가 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러면 질문 한번 볼까요? 게임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아까 이제 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차례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례가 끝났을 때 내가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기고 지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질 수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축하해, 잘했어 친구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좀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인성적인 거를 많이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는. 그리고 어디 센터를 보내거나 학원을 보내도 아이가 뭔가 좀 토라지거나 친구랑 싸우고 그러면 수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나 방과후 뭐 수업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신다면 친구와 싸우지 않게끔 지도하셔야 되고요. 친구를 밀지 않게 말로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좀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차례 지키는 거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간에 규칙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우선은 정해진 규칙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렇게 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님게임이라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옛날에 그 선술집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보면은 탁자에 이제 성냥개비가 있었대요, 늘. 그래서 그 성냥개비로 혼자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약속 시간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놀이였다고도 하고요. 성냥개비 놀이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바둑돌로 하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우선 한번 볼게요. 둘, 넷, 여섯, 9개로 한번 해볼게요. 개수도 상관없어요. 우선 저는 9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칩이 있으시면 칩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빨대 같은 거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바둑돌로 하셔도 되고요. 여분의 칩이 있으시면 그런 칩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같은 거 작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럼 님게임이라고 하는 건 규칙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제가 칩이라고 표현할게요. 마지막에 있는 칩을 갖는 사람이 이긴다. 혹은 갖는 사람이 진다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도 가져가는 방식인데 가져갈 때에도 내 차례에 1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3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9개를 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을 마지막에 있는 이 칩을 갖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져가는데 자신의 차례에 1개 또는 2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2개를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또 3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를 가져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2개를 가져가면 상대가 하나를 가져가니까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하나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상대가 2개를 가져가니까 또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 뭐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게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수를 정해서 뭐 30일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겨, 30일을 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은 이제 부모님들만 좀 알고 계세요. 아이에게 쉽게 알려주지는 마시고요. 자,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요, 거꾸로 생각하면 도움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표를 그릴 수도 있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님게임은 필승 전략이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칩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개나 두 개를 가져갔을 때로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칩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겨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져가서 이길 수 있고요. 상대방이 두 개를 가져가면 하나를 가져가면 되니까 이길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전에는 여기 있는 이 칩을 가져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규칙으로 여기 있는 이 칩을 가져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다 보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할지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할지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고요. 하나를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하고 두 개를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이 두 개를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면 이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개수는 더 늘려서 해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 가져가게 하는 것도 좋고요.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면서 아이랑 한번 어떻게 하면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토 순서 얘기해 주셨네요. 순서라기보다는 진단평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단평가 할 때, 제가 7세 친구 아까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S단계로 한번 진단평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쉽게 잘 풀면 P단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쉽게 잘 풀면 그냥, P단계부터 그냥 진행하시고, A단계 말고 P단계부터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하게 한다. 그러면, S단계부터 그렇게 한번 교재 선택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링게임을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개수도 그냥 상관없으세요. 개수도 12개로 하셔도 되고 15개로 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하노이탑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건 많이 보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이거는 집에서도 혼자서도 해봐도 되고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족과 같이 해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원판을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기둥에서 검은색 기둥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옮길 때에는 한 번에 원판을 하나씩 이렇게 옮겨요. 그럼 한 번, 두 번 만에 옮겼죠. 그럼 이건 두 번 만에 옮기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바로 가면 한 번에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 더 적은 횟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 횟수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원판 하나짜리는 한 번 만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랑 이제 설명을 하고, 네, 6세면 플라토 P 마무리 하시면 A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A 단계까지는 그냥 쭉 넘어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하노이탑의 중요한 규칙은요, 한 번에 원판을 하나씩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들고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가서도 안 돼요.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출발이 흰 기둥이죠. 지금 목표가 검은색깔 기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원판이 여기로 가려면은요, 우선 작은 원판이 비켜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세 번 만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우선은 큰 원판이 이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원판은 우선 이쪽으로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큰 원판이 여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로 지금 보내주기 위해서 아까 원판 두 개짜리는 세 번 만에 이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내버리면 또 헤매니까 딴 데 보냈다가 여기로 보내요. 그리고 세 번 만에 이동을 시켜요. 그럼 지금 세 번 만에 왔고 다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또 다시 작은 원판이 여기로 오면은 또 헤매게 되죠? 딴 데 보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이렇게 해서 7번 만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혹시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최소 횟수가 궁금하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개짜리는 2의 3승 빼기 1, 8 빼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개짜리는 2의 4승,
16 빼기 1, 15번 만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또 아이들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은요, 바로 이런 식이죠. 2개짜리를 할 때 3번 만에 옮겨요. 그리고 한 번을 써요. 그리고 또 3번 만에 옮겨요. 이렇게 해서 7번 만에 할 수 있는 거고요. 4개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또 3개를 옮기기 위해서 7번 만에 옮기겠죠? 그리고 한 번 쓰죠? 또 7번 만에 옮기겠죠? 이런 식으로 15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1개, 2개, 3개까지만 해서 연습을 좀 시키세요. 5, 6세 정도 친구들. 그러면 7세 친구들이면 한 4개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이면 이제 천천히 개수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오델로라는 게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델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델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차례에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가운데에 상대방을 가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색깔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차례에 두고요. 세로로 지금 하나를 가두었죠?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이에 2개가 있죠? 그럼 2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동시에 뒤집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고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색깔 칩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런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귀퉁이 있는 부분을 차지하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귀퉁이를 차지하면 유리하지만 이 부분에 두면 또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절대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리들이 생겨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져주지 마시고 그냥 자주자주 이런 활동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누라고 알고 계시면 고누가 우리 이제 전통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게임으로 이제 고누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고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대를 가두는 방식, 아니면 가두어서 지금처럼 가두어서 제거하는 방식, 또는 떼어내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검색을 하시면 활동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저도 이걸 다운받은 걸 그냥 제가 출력을 했을 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할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줄고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세로와 가로의 이 교점 부분에다가 칩을 두세요. 네. 자,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한 칸을 움직이든 여러 칸을 움직이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움직여서 상대방 꼭 한 개만이에요. 아까 오델로는 여러 개도 다 뒤집었잖아요. 자, 이것은 한 개만, 꼭 한 개만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두었을 때 이렇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로 가두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귀퉁이로 가두어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은 단순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방법이라서 여러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점프를 하여서 이렇게 떼어내는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여분의 이제 칩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세요. 네. 뭐 이거는 십자고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십자고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차례에 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뒤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점프가 가능해요. 그럼 점프했을 때 지금 이것은 이렇게 떼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점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점프를 해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칩을 더 많이 제거한 사람이 이긴다.
아니면 뭐 칩 1개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해서 칩이 1개 남거나 0개 남으면 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활동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연령대는 6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6세 이상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잘한다 못한다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 번 스스로 하면서 전략도 생각하고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건 고누라고 해요. 고누라고 검색하시면 활동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서 출력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누는 우리 이제 전통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마, CMS 등 사고력 수학 학원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둘 다 프로그램이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직접 가시는 게 좋아요. 가셔서 교재도 좀 보시고요. 교육 환경도 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랑 선생님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고력 수학 학원은 이제 동네마다 약간 평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평판도 한번 고려하시고, 직접 가셔서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둘 다 프로그램 좋으니까 내 아이에게 그냥 선생님이랑 잘 맞는다?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 이러시면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과 아이와의 그런 이렇게 관계? 이런 거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테스트도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좀 전에는 고누였고요. 사고력 수학은 몇 세까지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유만 되면은 그냥 초등 고학년까지도 그냥 계속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좀 시간이 없고 그렇다. 그러시면 이제 교과 심화 쪽으로 좀 방향을 트셔도 됩니다. 많이는 안 하더라도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경험을 좀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계속 좀 멀리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경험을 시켜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또 질문 볼까요? 전략 게임은 몇 세부터? 유아들은 보드게임 할 때 자기 것만 생각한다. 상대방 전략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유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드게임이나 이런 전략 게임들은 한두 번만에 전략을 생각하거나 뭐 상대방의 전략을 신경 쓰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은 전략을 좀 자극시켜주고 싶으시면 좀 티를 좀 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그거 낼까봐 엄마는 일부러 이거 안 냈지, 이런 얘기를 좀 하신다든지, 나의 전략을 조금씩 노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또 조금씩 더 이기고 싶어서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일단 저는 한 6세부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려운 규칙, 그리고 많은 규칙을 처음부터 알려주면 안 돼요. 조금씩 규칙은 늘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생각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 하거나, 전략을 일부러 많이 가르쳐 주시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림게임, 하노이탑, 고누, 모델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아빠랑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한테도 져주지 마시고 아이가 좀 잘 못한다고 해도 비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냥 재미있게만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머긴스 빙고, 머긴스 게임, 빙고 방식 해서 머긴스 빙고 소개했고요. 그다음 주사위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숫자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이렇게 잭스민트라는 걸로 소개해서 했고요. 그리고 로봇칠칠과 같은 게임 방식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꾸준히 놀게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놀러 왔을 때도 같이 좀 놀아주시고, 뭐 요즘에는 수요일에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놀이를 좀 시간을 정해서 즐겁게 해주시면은 아이의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중에 님게임과 같은 방법은 그냥 이동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밌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님게임은 먼저 하는 거나 나중에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 이런 것들도 아이가 결정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무래도 그 예상했던 대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오늘 활동 나중에 혹시 도치맘 T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해진다면 잊지 마시고 또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같이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활동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마다 만나고요. 목요일에 격주로 저희 만나고 있어요.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고, 아무래도 학원에 관한 얘기들은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기는 하는데, 학원, 사고력 학원이랑 이제 교과 쪽,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일정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시게 되면 이렇게 좀 직설적인 그런 학원 얘기들, 궁금한 그런 질문들 받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라방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또 격주 목요일이니까 다음에 또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